근데 내가 어. 그때 방송할 때 이렇게 또 어느 유튜브에서도 들어서 기억이 나는데 연미 씨가 아빠하고 같이 다 온 가족이 중국으로 탈출했었나요? 엄마랑 제가 먼저 가고 아, 제가 간 다음에 몇 개월 때 아빠가 오셨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중국에서. 너무나도 슬픈 생각을 했었다고 그거 네. 보는데 되게 눈물 났어요. 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가.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왜 아프셨던 거예요? 아빠가 이제 잡혀서 그 북한에서? 중상교양소로 가셨어요. 거기서 한 1년을 있다가 다시 재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천교화소로 또 갔어요. 이제 거기서 가는 교화소니까 당권 방출하고 정말 인간 이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그 교도 안전한 그런 사람인데 눈도 못 본대요. 그렇지. 너는 짐승이라 음. 사람 눈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형을 10년 넘게 먹으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빠가 오시고 그 안에서 아빠가 병보석을 나오려고 하시니까 그 비누물을 엄청 내장에 넣었대요. 비누물을 그냥 셀프로 나가고 싶어서 병보석으로 괴로우니까.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병보석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그 교화소에서 너무 막 비누물 하고 했던 게 이제 장암이신 거예요. 암이과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장암 말기셔가지고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셨죠. 어머. 그렇죠. 근데 그때 아빠 나이가 47세였어요. 어머, 젊으셨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막 뉴욕에서는 47세 남자들이 결혼을 해요. 처음은 애기 아빠가 돼요. 50세의 아빠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의 총각 나이시였던 거예요. 그치. 너무 어리셨던 거예요. 어린 나이. 근데 그때는 우리는 막 북한에서는 거의 5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빨리 생각 간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럼 아빠가 중국에서 돌아가시면 중국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땅이 많이 없으니까 그 크리메이션 태워야 돼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하실 때 밤에 고여서 새벽 3시에 다 잘 때 가서 화장을 하고 밤에 아빠를 묻었어요, 산에다. 몰래? 몰래 묻었죠. 화장을 어떻게? 그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에 돈 내고? 돈 내고 밤에 갔죠. 새벽에 몰래. 막 3시, 2시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막 장례식도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빠가 7시 그때 죽으셨거든요, 오전에. 근데 하루 종일 숨소리 못 내고 밤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 왜요? 북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히 신고당할까? 그쵸, 신고당할까. 그러니까 장례식도 없죠. 그래서 밤에 이제 아빠를 이렇게 화장하고 이제 화장을 묻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왔다가 이제 북한에서 막 나를 이제 비판하려고 아빠가 저기 남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엄마가 다시 중국으로 가셔서 아빠 화장을 퍼왔어요. 그 산에서. 그래서 한국 가져와서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은 아이디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그래서 그 화장터에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있어요. 아빠가.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가서 이제 뒷산에 묻어드린다고. 근데 좀 슬프다. 그러니까 묻힌 거 하려고 했는데. 슬프다. 아니 근데 묻힐 수도 없는 거네. 그쵸, 한국이 아닌데 묻힐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막 시민보호관님께서 너무 미안하다고 여기서 돌아가시지 못하셨으니까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따뜻하게 모시고 계셨어. 집에라도 모셔가지고 그래도 그 외진 땅이 아니라 엄마의 집에 같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그 막 북한에서 막 아빠가 북한에 돌아갔다고 할 때 저희는 꼭 파갈까봐 걱정돼가지고 파오고. 그래도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보안이 많이 안 심했어요. 요즘은 중국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전에는 그나마 좀 완화되고 우리가 탈북하던 시기는 그나마 좀 그냥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도 뭐 걷잡을 수 없었던 시기라서 좀 괜찮았으니까. 맞아요. 정말 아버님 얘기가 정말 어머님이 또 이렇게 다 아버님 유고를 모셔왔구나. 다행이다. 모셔왔죠.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저희 것 같아요.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기도 저는 한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얼굴이 연미 알려져서. 씨가 얼굴이 알려지고 인권운동하고 해서 북한에서 엄청 이제 인신공격을 할 할 때였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엄마까지도 어쩌면 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몇 하늘이 년도였어요? 그게 2014년도에 제가 그 떴잖아요. 그 비디오로. 어. 그래서 막 북한이 공격했어요. 그때 11월쯤. 그래서 엄마가 그 해 말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중국 가셔가지고 그 산에 가서 사람들에서 파오고. 근데 언니 그거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너무 겁이 나잖아요. 엄마는 이게 가는데 화장을 한 가루가 이렇게 아니요, 화장이 돼 중국은 있잖아. 언니 기술이 부족해서요. 가루가 안 되고 뼈만 돼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게 화장을 했는데 뼈가 남아있다고? 뼈만 나오죠. 가루가 안 나와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안 좋은 그럼 식어서- 화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쵸. 그게 가루가 아니라 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엄마가 살이 난 줄 알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래서 보안이 의심을 할까봐 봉지에다 이렇게 몇 개 사고 병지에다 몇 개 사고 이 가방에다 몇 개 다 나눴어요. 그 주머니에다 몇 개 넣고 이렇게 체크인하고 책가락에 다 나눴어요. 뭔지 모르게 다 따로. 조금 싼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다. 진짜 살인자로 오해받을 수도 그쵸, 있잖아. 언니. 머리가 어머니가 머리가 좋으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진짜.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 그치. 생각을. 그냥 대단하시다. 넣어서 오면 잡혀가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엄마가 조금 주머니에 다 뼈를 나눴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 뼈를 가지고 그 뼈를 다시 화장터로 가서 그때 화장을 해서 가루를 내신 거예요. 중국에서는 기술이 안 돼서 가루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네. 정말 슬프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감탄밖에 안 나오네.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오시고 언니는 어떻게 또 헤어졌어요? 저는 원래 2007년도에 음. 언니가 먼저 갔어요.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니까 언니가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 때 이제 나와서 회복실에 있는데 언니가 간다는 거예요, 친구랑. 먼저. 그럼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언니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근데 엄마는 못 믿었어요. 그렇게 쉽게 갈 줄 모르고 그냥 잘 갔다 와. 그리고 저희는 중국 가면은 뭐 팔린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중국 가면은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 잘 먹는 세상이다. 가면은 먹을 게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언니가 가면은 새해마다 그 압력강에 나와서 인사해달라고. 그렇게 어려운 건지도 몰랐어요. 탈북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잘 가 했는데 언니가 그때 사라지고 7년 동안 못 보고 한국 와서 만났어요. 그럼 엄마랑 둘이서 한국 먼저 들어오고. 그쵸. 그래서 언니 제가 그때 이만갑 나간 거잖아요. 언니 찾으려고. 맞아. 그때 작가님들이 나오라는데 처음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언니 이만갑 나오면 한국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많이 보니까 언니가 볼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이만갑 나와달라 해서 그래서 이만갑 나간 거 언니 찾으려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언니가 진짜 찾아진 거예요? 언니는 와서 국정원에서 봤대 이만갑을. 진짜? 국정원에서 이미 어, 오고 있었네. 와서 국정원에 와서 이만갑을 요즘은 탈북자분들이 와서 방송도 많이 출연한다고 이만갑을 보여줬대요. 근데 그게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언니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얼마나 국정원 반가웠겠어. 들었는데 저기 내 동생이라고. 어머. 그래서 국정원에서 연락해서 만났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쵸. 언니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쨌든 엄마도 같이 오고 아버님도 어쨌든 같이 온 거잖아요. 그쵸. 온 가족이 다 왔잖아요. 네. 그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연미씨에 대해서. 아니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그랬다는데 또 어디에 나가서는 막 어렵게 살았다는데 무슨 얘기냐는데 이게 중간중간 자기가 맞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오해를 하는 근데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이만갑에서 했을 때 제가 그 탈북 스토리를 할 때 이제 아빠가 잡혀가셔서 가족이 어려워져서 언니가 먼저 가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만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해하고 싶은 것만 오해를 해서 잘 살다 왔는데 왜 또 갑자기 막 불쌍한 척 하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맞아. 있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뭐 긴데. 길게 살진 않았지만 아직 그쵸. 이렇게 살다 보면
불고기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북한에서는 여기도 그렇잖아요. 잘 여기도요. 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은 오죽하겠어요. 목 날라가죠. 거의 불법이래야만 잘 사는 세상인데 그쵸. 돈이 있어 쟤네 잘 살아면 불법이고 목숨 걸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랑은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만 일부 짜깁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영향들. 그쵸. 그리고 근데 솔직히 그때 이만가 왔을 때는 제가 중국에서 거꾼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그치. 너무 어려서 엄마가 아빠가 다 보여줬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제가 당한 인신매매를 말을 못했잖아요. 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못한 거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나도 그랬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전부가 내 얘기만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내 얘기는 거기에 일부밖에 할 수 없어. 맞아요. 다 제작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또 내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방송인데 내가 신문 조사 받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 내가 겪은 것 중에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안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수치스러운 거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말을 못하고 했던 거고 나중에 또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영미가 용기를 냈구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계기로 거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유럽을 갔어요. 음. 그래서 유럽까지 가서는 첫 강연에서 제가 당한 건 못하고 엄마가 당한 것만 말했어요. 그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변을 가면은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바로 하는 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면에서 엄마가 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여주시고 다시 저를 따로 팔았어요. 왜냐면 같이 보내면 돈을 적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따로 팔아야 돈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뭐를 못 해주신 거죠. 그 어린 나이에 15살에 만으로 13살이죠. 제가 늦둥이라 가지고. 진짜. 근데 그래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이란 아직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피해자보다는 그런 피해자를 더 많이 그래요. 내가 이런 생활을 살았구나. 저의 잘못도 아닌데. 근데 이제 유럽을 가니까 그게 전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성폭행자들이 너무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고 무대 미투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게 사회가 너무 다른 거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결혼해서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 와가지고 저 13살부터 15살까지 성노예를 살았을 중국에서 하면은 누가 저를 성폭행 당했다는 그쵸. 자체가 누가 저를 다들 만나서 불쌍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좀 그죠. 자기 막 며느리를 드리고 싶진 않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탁 까놓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중국에 더 많이 중국구 얼마나 악한지 중국 공산당이 북한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는지 이게 관심이 모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왜냐면 탈북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못해요. 못하지. 방송에 어쩌면 굶어 죽은 얘기만 하고 방송 그 컨텐츠 내용에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웃기는 내용 해야 되는데 저는 성폭행 당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해도 잘리지.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걸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이게 중요성을 되게 알았죠. 아, 내가 이걸 알리면은 이게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 진짜 좀 충격이었고 놀랐어요. 그쵸. 아, 저기 진짜 맞을까?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쭉 놓고 저는 그 과정들을 보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얘기도 들었고 나는 다행히 아빠, 엄마 같이 왔으니까 그나마 그 아빠, 엄마의 보호 속에 어쩌면 중국에서 빨리 이틀밖에 안 잤거든요. 바로 직행으로 이렇게 몽골로 오다 보니까 연길에서 하룻밤 자고 장춘에서 하룻밤 자고 바로 왔으니까 한 3박 4일 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운이 정말 좋았구나. 운이 좋았지. 그냥 딱딱딱딱 맞물려서 원래 이제 가면 브로커들이 이제 조가 뭐 9명, 10명 돼야지 맞아요. 출발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가족이 3명이 와르르 들어가니까 다 차버린 거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누구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도 그런
나쁜 일을 겪지 않았던 거지. 혹시나 음. 나도 뭐 오래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나도 겪었을 당사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쵸. 그런 걸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동안 연미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게 음. 저도 행운인 게 이제 한국 사회를 떠날 수 있었으니까 솔직히 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새 인생이 너무 앞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인데 너무 어렸는데 그래서 그게 빨리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유도 몰랐으니까 저렇게 다른 세상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몰랐었으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이게 쉬쉬하는 거잖아요. 다. 그치. 너도 겪었는데 나도 겪었는데 우리 다 모른 척 하고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알려지다 보니까 정책이 못 바뀐 거예요. 그치. 세계가 개선이 뭐- 안 되는 그쵸. 거지. 정말. 어쨌든 이제 미국 가서 네. 활동하게 되고 그쵸. 미국에 가서 살게 된 우리 영미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볼 건데 신기해요. 이 자그마한 이 어린 소녀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만큼 있을 때도 늘 영미는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도 없고 계속 화장실 가서도 영어 공부하던 친구라서 되게 인상이 있었고 아 쟤는 정말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일어난 일들이란 것도 알겠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봬요.